Let's go. 네, 안녕하세요. 손인선입니다. 오늘은 ERP, 한국은 이제 SAP를 많이 쓰니까 SAP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세일즈포스에서 연결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ERP 시스템에 여러 가지 정보들이 들어있죠. 예를 들면 매출 내역이라든가, 법인의 매출, 제품의 매출, 개인의 매출 등이 있을 거예요. 이런 거는 이제 ERP 고유의 서비스고 고유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당연히 ERP에 존재하게 되고요. 세일즈포스에서 만일 목표, 이런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만든 거죠. 이렇게 하신 내용 중에 ERP에 있는 데이터가 필요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SAP로 이제 대칭한다면 SAP에 있는 데이터를 실시간 혹은 배치 작업으로 가져와 가지고 기존에 있던 영업사원의 기준이라든가 제품 기준, 법인 기준들의 매핑을 해서 가장 오른쪽에 보시는 것 같은 목표 대비 실적 같은 거를 제공할 수 있는 화면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많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제 세일즈포스가 간단하게만 세일즈포스 내부적으로 사용을 했었지만 점차 이렇게 기존에 사용했던 특히 SAP로 대표되는 ERP 시스템의 데이터를 많이 필요로 하고 있고, 이 데이터를 같이 이렇게 매시업을 해서 새롭게 리포트를 만들어내는, 그리고 대시보드를 만들어내는 형태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 부분을 좀 더 확대를 해보면, 이제 SAP 단에서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모듈이 있을 거고요, 당연히. 세일즈포스 단에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세일즈포스 커넥, 그리고 히로쿠를 통한 인터페이스 방안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세일즈포스 커넥은 리얼타임이고요. 히로쿠는 리얼타임도 될 수 있지만 배치 작업 형태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하게 된다면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게 세일즈포스, 가장 있는 게 이제 세일즈포스 커넥, 요걸 사용을 할 거고, 왼쪽에 보시는 게 온프레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상적으로, 개념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이 CRUD를 이 세일즈포스 커넥이 SAP에 요청을 해요. 요청을 하게 되면 그 데이터를 리턴을 하게 되어 있고요. 실제 세일즈포스 단에서는 익스터널 오브젝트라는 특별한 오브젝트에 매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익스터널 오브젝트를 만드는데,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익스터널 오브젝트는 실제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뷰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키마만 있는 거고, 그 실제 데이터는 필요로 할 때 레코드를 사용을 한다거나, 앞서 보셨던 쿼리문을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리포트 대시보드를 만들게 되면 그 순간에 가서 CRUD를 요청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가져와서 화면에 뿌리는 겁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익스터널 오브젝트를 활용하고, 이 때문에 세일즈포스에는 이 ERP의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는다 라는 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제 실제로 해본다면 이렇게 구성이 되겠죠. 온프레미스라든가 클라우드가 있을 텐데, 온프레미스는 동일하겠지만 방화벽이 있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방화벽 안에 프락시 서버를 하나 설치를 하고, 이 프락시 서버를 오픈을 해주면 세일즈포스 커넥이 이 프락시 서버를 타고 뒷단에 있는 SAP PI 또 인터페이스 할 수 있는 모듈과 연결할 수 있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배치 연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데, 세일즈포스 커넥,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일즈포스 커넥 같은 경우에는 배치로 사용할 수는 없고요. 요럴 때는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아키텍처가 히로쿠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로쿠를 사용해서 SAP 단에 ALE 같은 걸로 이렇게 아이락을 내려주시잖아요. 그거를 FTP로 떨궈 주신다든지, 아니면 히로쿠에 이제 엑스플랜티라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ETL 툴이 있습니다. ETL 툴을 통해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히로쿠에 저장을 하고요. 그리고 다시 히로쿠 커넥이라는 그 컴포넌트를 통해서 실제 세일즈포스의 스탠다드 혹은 커스텀 오브젝트에 실시간 동기화를 합니다. 요거는 이제 조금 다른 게, 실제 데이터가 세일즈포스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앞서 보셨던 세일즈포스 커넥과는 데이터를 저장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리고 실시간으로 가져오느냐 아니면 배치로 가져오느냐, 요 차이가 구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일즈포스 커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면, 이런 세일즈포스에서 굉장히 많은 인터페이스 방안들이 있어요. 이전 비디오에서 나왔던 라이트닝 아웃이라는 화면을 당기는 이런 형식도 있다면,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
OData라는 데이터 포맷을 활용해서 외부에 있는 시스템에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세일즈포스 커넥이라는 거는 이제 내부적으로는 REST API를 사용을 해요. 그리고 OData라는 어떤 REST API의 특별한 프로토콜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커스터머 네트워크, 그러니까 SAP가 되겠죠. SAP 단에서 이 OData 데이터 포맷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세일즈포스에서 이 커넥을 통해서 OData의 내용을 데이터를 가져와서 액세스를 할 수 있게 이렇게 지원합니다. 즉 리포트라든가 이런 형태에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다만 왼쪽 아래에서 보시다시피 실제 클라우드 데이터가 세일즈포스 데이터에는 저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 차이점이 있고요. 그리고 그럼 OData는 뭐냐? OData라는 건 이제 오픈 데이터 프로토콜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2007년에 MS가 처음으로 시작을 했고요. MS에서 이전에 ODBC라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데이터 포맷을 비슷하게 가져온 겁니다. 현재 버전 4까지 되어 있고요. 이 OData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포스트그레 DB죠. 포스트그레 DB도 OData를 포맷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같은 경우에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SAP의 네리버, 그리고 IBM의 웹스피어 익스트림,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쉐어포인트, 오피스 365. 세일즈포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익스포즈를 하는 게 아니라 그 OData를 컨슈머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보셨던 뭐 포스트그레라든가 SAP들 이런 데서 이제 이렇게 제공을 해주는 거를 저희가 끌어다 쓸 수 있고요. 그다음에 SAP에서 이제 머지한 제품 중에 타블로가 있어요. 타블로 같은 경우에도 OData를 활용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역시 또 세일즈포스에서 머지한 것 중에 뮬소프트라는 인터페이스 인티그레이션을 할 수 있는 툴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OData하고 연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제 세일즈포스, 그다음에 뮬소프트, 그리고 뒷단에 OData를 지원하지 않는 서비스들 이렇게 연결하시는 경우도 가능한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데모 설명을 드릴게요. 뒤에서 다시 보여드리겠지만 요거는 이제 SAP 어카운트 만들고 SAP 게이트웨이 데모 시스템은 이 보시는 URL을 제가 참조를 했고요. 그리고 뒤에 소개시켜드리겠지만 SAP 어카운트 만들고요. 그리고 게이트웨이 데모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는 ID 패스들을 발행을 합니다. 그리고 SAP GUI 이를 통해서 이제 뭐 기존에 사용하셨던 SAP 명령을 동일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SAP 잘 몰라가지고 일단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실제 이게 이제 제가 이번 테스트에서 사용할 거고요. 요거는 이제 SAP 단에서 가장 간단하게 테스트할 수 있는 게이트웨이 샘플 베이직이라는 예제입니다. 그래서 요 예제를 활용을 해서 저는 데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모를 간단하게 구현한 것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데모인데요. 일단은 SAP의 디벨로퍼 쪽에 들어가셔서 새로운 어카운트를 만드는 내용에 대한 블로그 아니면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있는 스텝을 다 그대로 밟으시면 SAP에서 클라우드 단에서 테스트를 위해서 간단하게 테스트하실 수 있는 게이트웨이 서버를 오픈을 해줍니다. 그래서 세일즈버스도 오그를 이렇게 마음대로 사용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SAP에서도 이런 형태를 통해서 간단하게 테스트하실 수 있는 계정을 만들고 실제 웹 GUI에 접속을 하고 그리고 뭐 패스워드를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간단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내용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동일하게 한번 만들어 봤고요. 그래서 실제 보시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실제 이제 이런 식으로 저도 하나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정을 만들었고,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게이트웨이 쪽 데모 서버를 역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접속할 수 있는 게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나를 제 유저 아이디를 가지고 아이디를 만들었고, 실제 이 레지스트레이션이 성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SAP의 GUI라든가 게이트웨이 데모를 위해서는 이거를 사용할 예정이고요. 오늘은 요 계정을 가지고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SAP를 잘 몰라서 실제 어떻게 여기서 사용하는지는 저도 잘 익숙하지가 않네요. 그래서 아마 요거는 이제 SAP 해보신 분들은 요 화면에서 어떤 커맨드 같은 거를 내리셔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할 건 이제 비즈니스 파트너 셋인데, 요 관련된 프로그램을 제가 쓸 거고요. 요거에 관련돼서 접속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는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SAP 게이트웨이 데모 시스템이라 그래서 별도의 뭐 세팅하지 않고라도 SAP 단에서 간단하게 테스트할 수 있는 몇 가지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GW 샘플 베이직이라는 샘플 서비스가 하나 있고요. 또 보시면은 뭐 리모트 샘플 플라이트라는 것도 하나 있고요. 그래서 플라이트 example, 게이트웨이 데모, 이건 이제 레거시 서비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요런 몇 가지 서비스, 크게 세 가지 정도 되는데, 요 세 가지 정도의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내용을 보시면 요런 식의 GW 위에 보시면 이제 GW 샘플 페이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앞서 SAP에서 제공하는 세 가지 서비스 중에 게이트웨이 샘플 베이직이라는 거를 저는 이제 오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아톰 서버를 쓰는 것 같아요, 얘도. 그래서 아톰 서버를 쓰고, 뭐 비즈니스 파트너 셋, 그 다음에 뭐 프로덕트 셋, 뭐 이런 되게 많은 이 셋들이 있네요. 아마 데이터에 연결된 것들이겠죠. 네, 이런 시스템들을 이렇게 서비스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앞서 설명드렸듯이 OData라는 포맷을 써요. 그래서 OData라는 포맷은 뭐 REST UI API를 사용하지만 거기에 이제 메타데이터가 좀 더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뭐 어떤 필드가 있고 필드에는 어떤 내용이 있다, 이런 것들을 미리 다 선언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 셀즈포스 같은 경우에 이 OData를 제공해주는 SAP에 연결할 때 별도의 프로그램이 필요 없는 거죠. 즉, 뭐 별도의 뭐 익스터널 오브젝트를 선언한다거나 이럴 필요가 없이 이 OData 프로토콜이라고 볼 수 있죠. OData 프로토콜을 준수해서만 프로그램을 짜서 그걸 이제 어댑터 형태로 해서 셀즈포스 커넥이라는 걸 제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은 이제 대충 SAP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확인이 됐고요. 이제 셀즈포스에서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이제 익스터널 데이터 소스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익스터널 데이터 소스를 선택을 하시면 이게 이제 그 셀즈포스 커넥을 설정하실 수 있는 내용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new 익스터널 데이터 소스가 있고요. 아까 SAP니까 SAP 게이트웨이 데모라고 간단하게 정하죠. 이 타입을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앞서 제가 그 보여드렸던 되게 많은 셀즈포스와 외부 시스템을 연결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거기 보면 파일 커넥도 있었거든요. 뭐 구글 닥스라든가 연결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뭐 페더레이티드 서치, 오픈 서치 같은 것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탁 오그, 그러니까 셀즈포스가 오그 단위로 운영이 되잖아요. 그래서 A라는 오그에서 B라는 오그를 이렇게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연계해서 보실 수 있는 크로스 오그라는 방법이 있는데, 이건 이제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 이런 식으로 하실 수도 있고요. 이제 SAP에서는 OData 2.0을 일단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선택을 하고요. 앞서 보셨던 게이트웨이 요 URL을 여기에 저장을 합니다.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되면 이제 거기에 가서 베리피케이션 하겠죠.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 컴보 버튼이, 선택 버튼이 몇 개 있는데, 로우 카운트 미리 이제 그 메타데이터, 아까 말씀드렸던 OData의 메타데이터에 리퀘스트를 주는 거죠. 그래서 몇 로우가 실제로 리턴이 되는지를 미리 보실 수 있게 로우 카운트를 리퀘스트 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서치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위에 보시는 이 서치 있잖아요. 이 서치 화면에서 서치를 하게 되면 실제 이 뷰 오브젝트, 이 뷰를 통해서 SAP에 있는 그 해당
데이터를 바로 서치하실 수 있는 기능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아톰법이라는 게 있는데 오늘은 제이슨 방법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슨은 이제 데이터 포맷이죠. 그래서 XML보다는 좀 더 가벼운 키밸류 방식으로 되어 있는 제이슨을 사용하도록 할 거고요. 요 SAP 서비스는 별도의 아이디 패스워드가 필요 없이도 그냥 베이직하게 어너니머스하게 접속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이브 버튼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세이브 버튼을 누르게 되면 아까 보셨던 내용도 그대로 나오고요. 이제 밸리데이션하고 싱크로나이즈를 해야죠. 이 얘기는 뭐냐면 실제 아직까지 URL만 넣었지만 실제 그 해당 사이트에 가서 거기에 있는 데이터들을 이렇게 긁어 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아까 보셨던 비즈니스 파트너 셋, 잠깐 돌아가 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비즈니스 파트너 셋이 있죠. 두 번째가 프로덕트 셋이네요. 프로덕트 셋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컨텍스트 셋도 있고요.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져오실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어떻게 연결하느냐? 제가 원하는 것만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비즈니스 파트너, 컨택, 프로덕트 세 가지를 싱크를 해볼까요? 싱크를 하겠습니다. 이 싱크를 한다는 건 뭐냐면 내부적으로 실제 데이터를 가져오는 건 아니에요. 데이터를 가져오는 건 아니고 익스터널 오브젝트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이 데이터에 대해서 OData2 프로토콜을 활용해서 실제 그 안에 있는 필드, 명들을 가져오고 필드 타입들을 익스터널 오브젝트 형태로 선언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눌러볼까요? 비즈니스 파트너 셋을 누르시면 실제 이 오브젝트 매니저잖아요. 오브젝트 매니저에 얘가 설정이 됐어요. 근데 이게 이제 실제 커스텀 오브젝트는 아니고요. 요거는 익스터널 오브젝트예요. 그래서 실제 여기에 어떤 데이터가 존재하지는 않고 약간 뷰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보시면 이제 익스터널 아이디가 있는데 이 익스터널 아이디를 통해서 기존에 있던 세일즈포스의 레코드하고도 이렇게 연결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용도로 이제 연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다이렉트 커넥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커넥션을 거실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오브젝트가 다 만들어졌죠. 그럼 이제 실제 이걸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일단 어플을 만들려면 탭을 하나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탭을 누르고요. 탭에서 아까 만들었던 그 익스터널 오브젝트들 있잖아요. 그 익스터널 오브젝트 기반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거는 프로덕트 셋 한번 해보죠. 그래서 프로덕트 셋이라는 게 아까 맞섰던 내용이고요. 탭 스타일은 적절한 거 고르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빨리빨리 가서 넥스트, 비저블은 다 할 수 있게 해주고요. 모든 앱에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탭을 하나 만들었고요. 탭을 만든 다음에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에다가 끼워줘야겠죠. 그래서 앱 들어가고요. 앱 매니저에서 제가 사실 이미 만들어 놨는데 다시 거기에 이 탭을 좀 추가를 해볼게요. 제가 만들었던 탭 이름이 어플리케이션 이름이 SAP 게이트웨이 데모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를 에디트를 해보겠습니다. 내비게이션 아이템에다가 이제 탭을 추가하는 거죠. 그래서 프로덕트 셋을 이렇게 추가를 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만드셨으면 이제 실제 앱을 한번 구동을 해볼게요. 앱에 선택을 하시고요. 제가 만든 앱이 SAP 게이트웨이 데모 여기 있습니다.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하게 되면은 비즈니스 파트너 셋, 프로덕트 셋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오늘 볼 게 이제 프로덕트 셋인데 올로 해보죠. 이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익스터널 아이디가 나오고요. 이 익스터널 아이디는 이제 유니크한 값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거는 URL입니다. 실제 이제 얘가 REST API를 호출을 하잖아요. 호출했던 데이터를 이렇게 바로 보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프로그램을 짜서 가져올 거냐, 아니면은 이렇게 SAP 연결할 때 그냥 세일즈포스 커넥을 바로 사용할 수 하느냐의 선택이 있을 텐데, 아무래도 이렇게 세일즈포스 커넥을 쓰게 되면 코딩이 필요 없으니까 손쉽게 사용할 수 있겠죠. 네, 다시 넘어갔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거 눌러 보시면
실제 디테일한 내용들을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이 앞서 보셨던 요 내용들이에요. 요 내용들이 이렇게 제이슨 형태로 넘어오는데, 그거를 이제 마치 우리가 레코드 페이지 만들듯이 하실 수 있는 거고, 물론 이제 이 화면이나 이런 건 이제 얼마든지 수정하실 수 있겠죠. 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앞에 보이시는 이 내용들도 URL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른 데이터가 나올 수 있게 수정하실 수 있겠죠. 커스터마이징은 뭐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간단한 데모를 만들어 봤는데요. 조금 더 보면은 이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추가적으로 보시면은 아까 우리가 SAP 게이트웨이라는 데모라는 익스터널 앱을 만들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밸리데이션에 싱크 해가지고 제가 묶었잖아요. 근데 여기도 보면 여기 또 밸리데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밸리데이트를 누르게 되면 실제 SOQL의 형식으로 쿼리를 던져서 어떤 데이터가 오는지 여기서도 물론 테스트 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통 이제 앱으로 보신 거고, 요거는 실제 내부적으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코딩 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다 라는 걸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약을 해보면 결국은 이제 세일즈포스 커넥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SAP ERP를 연계해서 SAP에 있는 데이터를 세일즈포스에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이고요. 세일즈포스 커넥의 가장 큰 특징은 SAP의 데이터를 세일즈포스 단위에 저장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들 있잖아요. 뭐 가격 정보라든가 이런 정보들은 나는 SAP에만 저장하고 싶고, 다만 세일즈포스에서는 참조만 하고 싶다, 하지만 저장하고 싶진 않다 하는 경우에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SAP로 대표되는 ERP와 연계하는 세일즈포스 커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